주역은 조건부로서 이제 말하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기재사묘도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 불협자다. 그러면 임상을 하면 실제로 나를 써야지 왜 나를 안 써?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만약에 쓰잖아요? 쓰면 갑자기 사람이 거만해져. 자, 만약에 내가 기재사묘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불협자라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협자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심으로써 나를 수양하고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 좋은 날을 이렇게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기재사묘. 네. 고종이 귀방을 정벌하여 3년의 이기니 소인은 쓰지 말라. 말씀드렸지만 주역, 효사나 이런 것들은 당시의 그 시대상,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제 많이 담고 있어요. 상전이 말하기를 3년 만에 이기니 고단하다. 네, 고단하죠. 자, 본문을 봐보게요. 이효는 무릇 군사로서 행함에 비유한 상으로 장수의 도를 맡은 사람을 시사한다. 협자는 재주와 모략이 비록 본디 축적되어 있으나 공로의 효과라면, 공효라면 즉 빨리 이루어지기 어렵다. 크면 즉 장수와 우두머리의 직분이 되고 작으면 즉 감찰하고 사로잡는 책무가 된다. 재주와 모략이 비록 본디 축적이 되어 있어요. 아, 좋네요. 아마 좋은 학교를 갈 것이고 공부를 잘할 것이고 선천에서의 글귀가 나온다면 네, 사람들의 선망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공내 효과라면 빨리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공로의 효과라는 것을 이제 공효를 이제 한 단어라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렇게 효과적인 어떤 공을 이 사람이 만약에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빨리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하라기수에서 이 곧즉자, 이 즉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학의 기재사묘가. 그래서 이 공로의 효과적으로 내가 공로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빨리 이루기는 어렵다. 또 뭐냐면 크다면 장수와 우두머리의 직분이 되고 작다면 감찰하고 사로잡는 책무가 된다. 그렇지만 이제 주역의 원래 사상은 이제 뭐냐면 이제 주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만 뭐냐면 주역은 조건부의 길과 불행을 말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역을 가르쳐 주시는 유튜브에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다 똑같이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주역은 조건부로서 이제 말하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역은 조건부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조건부로서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하라기수의 협자효가 바로 이 사묘 협이에요. 효과적인 공로를 내가 내려고 하면 자 조건부죠. 네가 그렇게 하면 빨리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자, 네가 크다면, 네가 큰 사람이면, 네가 큰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또는 네가 큰 어떤 것을 타고나서 그것으로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전진할 힘이 있다면 너는 장수와 우두머리가 되고, 작다면, 그렇지 않다면 너의 환경이 작고 너의 재주가 작고 너의 운이 작다면 그러면 감찰하고 사로잡는 어떤 임무에 네가 있게 된다. 자, 여기에서 크면 이란 이제 큰 대자와 작으면 이란 이제 소자를 이제 그 중에 이제 의미하는 대표적인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첫째로 태어났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크면이라는 거. 네가 장남이면, 네가 장녀이면, 네가 첫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또는 네가 실제로 첫째로 태어났으면 장수와 우두머리의 직분이 된다 이 얘기예요. 또는 네가 태어난 집안의 환경이 대단하면, 이 크다는 것은 대단하면 이라고 제가 일관되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대단하면 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것이 첫째로 태어나면 이라는 말을 함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독 제가 크면 이라고 이제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크면
그렇게 되는데 작으면 너의 집안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면, 큰 재산이 별로 없으면, 너의 재주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면, 또는 네가 첫째가 아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또는 네가 첫째를 할지라도 첫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감찰하고 사로잡는 책무 정도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가 더디고 느리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협자에 더디고 느리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혼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내가 뜻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그 글자 중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공로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공로라면이 아니라 공로의 효과라면이라고 굳이 이 효과라는 단어를 놓는 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리에 일찍 올라갈 수는 있어요. 취직이 일찍 된다든지, 또는 어떤 일을 빨리 시작한다든지,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빨리 물려받는다든지, 그래서 빨리는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효력, 결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효과적인 어떤 것을 이뤄내는 거는 어렵다, 빨리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단어를 하나를 하라기수에서 더 집어넣어 놓으신 거죠. 지금 불협자를 가볼게요. 불협자는 거느리려고 뜻하고 하려 함은 망령되며 공평함을 기만하고 위를 넘본다. 쓰이지 못하면 원망이 생기고 쓰이면 교만함이 가득 찬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칭송을 기뻐하며 힘은 피곤하고 재물은 탕진한다. 기재 3회지 불협자를 분들이 이제 읽다가 저한테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란다고. 이런 말이 있다고. 와,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이 쓰여 있느냐. 이게 뭔가 점은 상징적이고 포괄적이고 광의 어떤 거를 이렇게 담고서 나머지 네가 추측을 해, 이런 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라기수를 읽다 보니 하라기수에 공평함을 기만하고 위를 넘본다, 쓰이지 못하면 원망이 생기고 쓰이면 교만함이 가득 찬다,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이 쓰여 있죠? 근데 사실은 더 무서운 말이 쓰여 있는 불협자 글귀들도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그런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타인을 하대하고, 이런 말도 쓰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타인을 하대하고, 아래로 보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임상을 하면 실제로 성격이 이제 그런 성격들이 보이세요. 기재 3회도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 불협자다, 그러면 임상을 하면 실제로 나를 써야지 왜 나를 안 써?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만약에 쓰잖아요? 쓰면 갑자기 사람이 거만해져. 근데 안 되겠다, 능력이 잘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써. 그러면 원망하고 짜증을 내. 자, 원망이라는 이 말은 배신과 음해를 한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문맥을 쭉 보면 공평함을 기만한다. 자, 이 공평함을 기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더 말을 바꾸면 뭐예요? 공정함을 깬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공정함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갈 수가 있겠죠.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법적인 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이렇게 좀 다독이셔야 돼요. 조심하면 이렇게 가셔야 되죠. 교만함이 가득 차다. 써 있는 글자들은 다 발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불협자 글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만해요. 왜 나를 사용하지 않지? 왜 나를 알아보지 않지? 왜 능력을 쓰지 않지? 이게 짜증나네. 사고를 쳐볼까? 자,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기재 3회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불협자라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협자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심으로써 나를 수양하고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 좋은 날을 이렇게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칭송을 기뻐하며 힘은 피곤하고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은 탕진한다. 실제로 이제 이 글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불협자를 쓰시는 분들이 임상을 해보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지막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세요. 임상을 해보면 실제로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라기수가 무섭구나. 근데 이 재물이 탕진하는 것이 자기가 의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한 번씩. 이것이 이제 운명의 무서움이죠. 자, 세운으로 가볼게요. 자, 세운은 년월일 운을 볼 때에 먼저 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서 치도록, 정벌하도록 파견을 보내는 추천이 있다. 그럼 재직자는 뭔가 이렇게 바쁜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학습자는 가지려고 나아가나 오래되어 뒤에서야 이기는 탄식이 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기기는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겨도 이것이 과연 이긴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원망을 맺고 다투어 소송하는 손해가 있다. 자, 우리가 불협자 글귀를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소송하는, 형벌에 묶이는 어떤 형사적인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세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저절로 하늘에서 오는 복록이 있어 3년의 재앙인 귀방을 정벌했다.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한 번씩 해요. 쫓아 돌아와 두의 땅에 있으니 재물에 한 번 나아가고 한 번은 물러난다. 두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것은 별의 이름이에요. 제 스타리더 사이트에 밑에는 다 이게 적어놨습니다. 두가 무엇인지. 그래서 보통 이제 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동양 별자리 이제 두를 말하는 건데 들어가기는 쉽고 나오기는 어려우니 머무르다가 이익이 두세 번인데 뒤섞임이 더해져서 뜻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익이 있긴 하고 그것이 두세 번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좀 복잡해져가지고 나의 어떤 마음과 내가 의도했던 것은 좀 쉽게 되진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의 궤가 기본적으로 이미 이루었다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에는 시간이 걸려요. 기재궤 자체가 그거를 계속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